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보이스피싱범과 도박 중독자의 공통점, 부재로 대리변제를 하는 가족들의 불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가족교육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넘겨드릴게요. 보이스피싱범이 뭘 피싱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스피싱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은 또 요즘에 도박 중독 분야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도박자들이 자꾸만 나이가 어릴수록 2차 범죄에 빠져서 그 가장 큰 형량을 받는 그 범죄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다루기도 하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니까요. 이 보이스 피싱범들은요, 목소리로 피싱을 하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불안을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이 그런 정작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분들은 내가 잘 모르던 나의 불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안 버튼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되게 안전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100명, 1000명에게 그 피싱범들은 낚시를 하듯이 계속 찌를 던지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당장 끊어버리거나 낄낄대기 웃기도 하고 상관하지 않겠죠. 걔네들은 일이니까. 계속 그러다가 그 불안함을 딱 건드렸을 때 약간 나의 모든 인지적인 능력이 다운이 되고 마치 좀비가 되듯이 그들에게 끌려가는, 그건 불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당신 이럴 때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내가 꽃밭만 계속 걷다가, 그러니까 꽃길만 걷다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건드렸던 일도 해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같이 그 나쁜 보이스피싱범들이 던진 그 낚싯줄에 그 불안이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조금만 물어보면 알 것을 걔네들은 이 전화기를 못 띄게 하죠. 그러면서 그 직업이 되게 인텔리한 뭐 판사, 검사, 의사 뭐 이런 분들도 막 털린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이, 그 불안을 딱 건드리면 모든 내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나의 그 소중한 재산을 타인에게 다 넘겨주고 그 다 인출이 된 그 후에 마치 그런 최면이 깨듯이 레드선 하면서 그 불안이 다운되면서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흔하게 9시 뉴스에서 보는 그런 보이스피싱의 과정이니까요. 우리 중독자들은 피싱을 하는 겁니다. 누구? 부모의 그 불안을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사고를 쳤던 그 말투와 그 어두움과 그 분위기로 엄마, 아니요, 이러면서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 루틴으로 하면, 결국은 그 대리변제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은요, 가족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불안의 발작 버튼을 우리 중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단도박이 선생과 가족 상담을 하고, 또는 가족 프로그램에서, 가족 모임에서 다른 이제 오래된 부모님들, 그런 어떤 리더들, 그 다음에 대표님들과도 다 카톡방에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서 친목 모임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재발로 인하여 그 중독자들이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의 불안을 딱 건드렸을 때는 남편도 생각이 안 나, 단도박이 선생도 생각이 안 나, 그 모임의 대표분도 생각이 안 나, 카톡방에 글 한 번만 올려도 알 것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 피싱범에 끌려가듯이 도박 중독자의 대화에서 한없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피싱범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 중독자는요, 타인과의 어떤 접촉을 다 끊어냅니다. 모임에도 알리지 마, 선생님한테도 전화하지 마, 물어보지도 못하게 해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으로, 엄마 나 지금 당장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와. 조금만 한 번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전에 그 방식대로 돈을 다 주고 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피싱범한테 주는 거랑 똑같이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러면 중독자는 내가 취할 걸 다 취하고 나면 쌩 까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레드선 하고, 내가 뭘 했지? 내가 도대체 또 무슨 짓을 했지? 그동안 교육받고 상담받아서 정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과거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당했지만 이제는 절대 안 당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그 죄책감과 자괴감과 배신감과 창피함과 수치심에 가족 모임이랑 단도박 이선생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어머님들은 울면서 결국은 그 죄책감과 내가 또 이 배신감도 크지만 내 아들을 또 도박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그 부족한 엄마라는 그 괴로움에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걸 얻다가 얘기할 수 없으니 저한테 다시 옵니다. 오셔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괴롭다고요. 내가 또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선생님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오셨다. 그러면 저는 그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자고.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불안을 고치는 데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불안은요, 이제 훈련을 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그 불안은 결국은 우리 중독자 때문에 생긴 불안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그 불안에 취약한 분들이 결국은 공동의존에 빠지고요. 결국은 공동의존도 불안장애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대리변제건 어떤 것이든 내가 불안함을 견딜 수 없는 그 강박적인 사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불안은 어쩔 수 없이 이 중독자와 상관없는 그 시간에 내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도박 중독과 똑같습니다. 평상시 삶에서 다루지 않은 그 불안은 아무 일 없다고 나는 불안이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피싱범이 툭 건드리는 그 피싱에 딱 걸리는 것처럼 중독자는 너무나 그 부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자가 도박을 하던 회복을 하던 안 하던 말던 그거 상관없이 내 가족 모임이 있어야 되고 내 개인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가족 모임 안에 네트워크가 결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보이스피싱을 방어하고 내가 확인 전화를 눌러보듯이 똑같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면 중독자가 던지는 그 피싱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멤버들 중에 그런 어머님들이 짠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야 2, 3년 차가 되고 나서야 선생님 이 불안은 결국은 내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진정성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항상 도와드립니다. 노출 훈련도 하고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불안해지지 않을 때까지 평상시에 내 삶을 단단하게 가면은요. 결국은 그 조짐이 보였을 때는 내가 뭐 중독자와의 거리를 띈다든지 결국은 그들이 바뀌기를 먼저 바라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그 보이스피싱범들에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놈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에는 그 불안의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인지적인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반복적인 수천 통, 수만 통의 전화를 통해서 자, 그 피싱에 걸리는 분들이 착한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불안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겪고 싶지 않아서 되게 일상을 조심스럽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남한테도 해코지도 안 하고요. 당연히 갈등이 싫으니까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내가 조심조심 하고 살면 내 불안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오셨던 분들이 어느 날 우연한 전화 한 통화에 그렇게 일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 도박 중독자들의 피싱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루틴, 내 불안을 다루는 루틴, 교육, 약물 치료, 혈압을 재듯이 내 불안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당을 체크하듯이 내 불안을 계속 체크하시고 내 지원군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피싱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려면 평상시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순간적으로는 대처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좀 자극적인 제목을 썼습니다. 결국은 대리변제를 자꾸만 반복해서 해주는 그 어머님들이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일단 몰라서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교육을 받고도 그 행동이 계속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인존의 대리변제도 도박자의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빨리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이 그 대리변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자책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어머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해답이 되기를
그런 바람으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